병원에서 의문의 책을 주운 주인공. 이를 통해 최장의 명으로 시한부 인생이 된 사쿠라의 사연을 알게 되고 비밀 나는 비밀 친구가 되어 관계를 쌓아가는 도중 많은 불편함들 때문에 곤란해지게 되는데 주인공이 눈치깝니다. 당했다, 심하다, 일부러 판을 짠 거구나. 미리 영역 전개를 해놨던 거야. 주인공은 살기 위해서 빠르게 옷을 돌려주고 뛰쳐나옵니다. 이건 고조 사토루도 눈빛 보고 쫄아서 도망가. 지는 거예요? 이겨. 제가 이긴다. 뭐요? 다음 주 학교에서 주인공은 스토커라는 친구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려준 건 이번에도 역시나 껌 친구였습니다. 뭐하러 씹냐? 내가 지금 씹히고 있는데. 이에 누가 소문을 냈을까 추론합니다. 쿄코는 자기 절친이 소문에 엮이는 게 싫을 테니 아닐 거고, 껌 친구는 더더욱 아니고, 나를 싫어하고 그걸 봤을 만한 사람은 아니 또 너야. 이것 때문에 행여나 주인공은 자신에게 관심이 오는 초식일까 걱정하지만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없는 사쿠라를 걱정해요. 어머 사쿠라 어떡해, 어쩌다 저런 게. 뭐요? 그리고 이걸 사쿠라한테 얘기해주니 좋아 죽습니다. 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반 친구들이랑 잘 지내줘. 무슨? 너 때문에 기반 다 박살났잖아. 그건 그렇고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할 거라 생각해? 글쎄 너랑 사이좋은 친구? 땡. 뭐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럼 지금은? 알려주면 재미없지.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하루키 군이 좋은 사람인 거 알려주고 싶다. 다른 애는 상관없고 쿄코한테는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말하긴 했는데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도 또 기분 풀라고 새로운 콘텐츠 마술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전보다 늘었어. 이젠 Z존 법사가 아니라 ST 법사 S2한테 배운 느낌. 야 이게 세면 1년이면 엄청난 마술사가 될 수 있겠는걸? 라고 지금 수명 1년 남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을 뻔했지만 얘도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쿄코와 마주치지 않고 무난히 병문안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뻔 서점에서 만납니다. 너 잘 걸렸다 심심했는데. 너 사쿠라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주인공이 대답을 못해요. 진짜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말해. 저저 눈가를 봐. 잘못하면 사쿠라보다 먼저 인생 가직하게 생겼는데. 잘 모르겠어. 걔 안 그래 보여도 남들보다 2배로 상처받는데 어설픈 마음으로 접근하지 마. 안 그럼 죽인다. 난 진짜로 죽여. 이렇게 지 할 말만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고장나서 아무것도 못하던 주인공을 껌 친구가 와서 구해줍니다. 따봉 껌 친구야 고맙다.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코의 질문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만 결국 답을 내지 못합니다. 아휴 쉿. 다음날 사쿠라는 또 주인공을 호출합니다. 얘도 어지간히 할 거 없나봐. 우리 병원에서 탈출할까?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아유 괜찮아 안 죽어. 바로 NG 사망 원인 1위의 대사를 시전해버리죠. 당연히 주인공은 이번에도 거절하지만 병실이 그래도 너무 좁소. 매점 정도로 갑시다. 김두한끝 협상을 한 사쿠라에 넘어가 병실에서만 나가는 걸로 합의합니다. 그렇게 매점에 있는 소파에서 사쿠라가 입을 열어요. 벚꽃이 왜 봄에 피는지 알아? 글쎄 벚꽃은 다 떨어지고 난 뒤 석달기에 싹이 나지만 잠들었다가 따뜻해지는 자신이 피어날 때를 기다리는 거야. 어때? 멋있지? 딴 건 모르겠고 일단 문과인 건 확실하죠. 주인공은 여기에 수분을 해주고 어쩌고 새와 벌레를 어쩌고 저쩌고 기다리는 거 어쩌고 저쩌고라는 행동을 하려다가 참습니다. 네 이름이랑 어울린다. 예뻐서?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문과가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해. 만남이나 사건을 우연이 아닌 선택이라 생각하는 너랑 어울린다는 얘기야. 하루키군의 이름도 너한테 맞아. 이거 봐 죽음이 옆에 있잖아. 보다 자기 목숨으로 들이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주인공은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런 짓을 안 하던 애도 아니었으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시 병실을 찾았을 때 이 위화감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저기 군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랑 진실이냐 도전이냐 게임 해줄래? 뭔가 쎄하긴 했지만 응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겨요. 뭐요? 감없는 새끼. 여기에 나랑을 감지한 주인공이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하지만 거절합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하면서 그렇게 고뇌하던 주인공은 그나마 괜찮은 답변을 생각해내요. 너에게 산다는 것은 뭐야? 진지하게 하는 거야? 아마도 나 아닌 누군가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것, 그걸 가리켜 산다고 하는 거야.
짧지만 이런 쪽으로 생각을 전혀 해본 적 없는 주인공에게는 큰 깨달음과 감명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슬슬 가야겠다. 벌써 간다고? 그럼 잠깐 이리콤 일로 오라고. 그냥 사람 온기가 그리웠어. 뭐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싫어? 그건 아닌데 불안하다 해야 하나? 뭔가 이러고 있으면 사쿠라 안녕. 뭐야, 또 너니? 너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야? 내가 보는 데도 이러는 거 보니까 안 보이는 데선 더한 짓도 하겠다. 귀신이네. 그때 사쿠라가 쿄코를 붙잡아준다. 도망가라고. 아니 사쿠라, 너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초남정네 때문이야? 주인공은 뒤가 느렸긴 했지만 덕분에 일단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로 열고 사라지는 마술. 그리고 그녀의 입원 기간이 2주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생각보다 태연해 보였습니다. 여름방학 절반을 병원에서 보내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나저나 피구는 여름방학 때 뭐 할 거야? 너 병문안하고 집에서 책 읽는 거 정도? 에? 겨우 그것뿐? 뭐라도 해야지. 쿄코랑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이쯤 되면 그냥 조선길 갈 동무 찾는 거죠. 신라 지징왕 이후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순정제도의 부활을 로맨스 소설에서 보게 생겼습니다. 아쉽다. 한 번 더 여행 가보고 싶었는데 다시는 여행 못 갈 것처럼 말해. 그래? 내가 그랬나? 너 안 죽을 거지? 에이, 사람은 누구나 죽지. 너도 나도.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아직 안 죽는 거잖아. 그렇지. 응. 진짜지? 당연하지. 나 너한테는 거짓말 안 해. 걱정 마. 죽을 때는 너한테 꼭 말하고 죽을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응. 원래 한 번이 어렵지 이후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또 세야죠. 하나 둘 셋. 뭐야, 안 나오네? 쿄코는 오늘 운동부 연습이 있어. 운동도 하셔? 난 진짜로 죽여. 가오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렇고 슬슬 유서를 써볼까? 이왕 죽는 거 태구와 첨삭을 해서 괜찮은 유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야, 난 이거는 좀 멋있더라. 뭐 요즘 인싸들 별별 테스트로 테토남, 테토녀, 상여자 인정 하는데 검사할 시간 아끼라고 싹 다 애견으로 만들어버리죠. 지금 자기 목숨으로 콘텐츠 만들고 있는데 어디다 비벼 이 사람. 이후 그녀가 유서를 쓴 2주간 4번의 병문안이 있었고 태연 후 같이 바다에 놀러가고 준비 중인 궁극의 마술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도 하며 사쿠라의 퇴원 겸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기다렸던 날이기에 주인공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도 펴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넌지심으로 여자친구 생겼지. 아침부터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요? 뭐야, 그럼 짝사랑? 어느 쪽이든 다음에 데려와. 둘 다 아닌데요. 그럼 그냥 친구? 그것도 아닌데? 그럼 뭐시? 그래도 처음으로 우리 아들 챙겨주는 사람이 생겨서 기쁘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주인공이 멍하니 엄마를 쳐다봅니다. 진짜 빙다리 핫바지로 본 거 맞거든. 다시 돌아와서 약속 시간 주인공은 카페에 나가 커피랑 책 하나를 들고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선택으로 이어진 그녀와의 관계를 회상하던 중 문자가 하나 도착합니다. 센스 지렸다. 자화자찬을 합니다. 이러고 문자의 답과 사쿠라를 기다리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1 hour later, 3 hours later. 결국 저녁이 되고 나서야 주인공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격상 그녀가 바람 맞췄을 리는 없을 거고 준비한다는 궁극의 마술이 투명 인간이나 사라지는 마술이었나? 아닌데? 다크사이트는 다 그러던데? 에이, 별일 있겠어 라는 무적의 플래그를 세우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TV에서 플래그가 회수됩니다. 주인공은 빌린 책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그녀는 자신이 죽기 전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뉴스에서는 야마우치 사쿠라가 묻지마 살인범에게 잭나이프로 살해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왜 그녀한테 무조건 1년이나 시간이 남았을 거라 생각했을까? 그 누구도 당장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는 4달간 자신을 바꿔준 그녀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도 안 가고 집에 틀어박혀서 좋아하던 책도 안 읽고, 이게 포인트임. 폐인 생활을 하던 중 한 가지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둘을 이어줬던 물건. 주인공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집을 나서기 전 주인공은 어머니께서 조이구 몽투를 받고 확실하게 작별하고와 격려를 받으며 집을 나옵니다. 그렇게 사쿠라의 집에 도착하고 그를 맞아준 것은 사쿠라와 꼭 닮은 프로토타입 느낌의 어머니가 맞이해줬습니다. 누구? 예, 저는 사쿠라의 친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애인도 아니고 클래스메이트입니다. 조문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런 헛소리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집안 그녀 영정사진 앞으로 데려갑니다. 얘가 누군지 알고. 아무튼 주인공은 향불을 피워 명복을 빈 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요. 실은 저는 사쿠라의 명예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클래스메이트라며. 오늘 찾아온 것도 사실 이거에 관련된 건데 혹시 볼 수 있겠습니까? 공병문고 너였구나. 사쿠라의 엔조이보이라. 예? 잠깐만 기다려. 그녀는 잠시 뒤 사쿠라의 공병문고를 가져와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도 될까요? 달라며. 물론이지. 그 아이가 너한테 남긴 거야. 예? 쿠라가 그랬어. 일기는 자기가 죽으면 단 한 사람, 공병문고라는 말을 알고 있는 친구한테 주라고. 그런데 그 친구 찐딱 라서가 아니라 겁이 많아서 장례식에는 안 올 수 있지만 틀림없이 가지러 올 테니까 기다렸다 전해달라고. 개쿠라 몇 서플 내다보신 겁니까? 그렇게 공병문고를 인계받은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첫 장부터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록은 처음 병에 대해 알게 된 중학생 때부터 주인공과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4개월까지의 내용이 2-3일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본인의 이름은 적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녀가 주인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립니다. 하씨 주인공 형! 그러다 그녀가 입원했었던 날의 기록에 수명이 반으로 줄었다. 그에게는 아닌 척 거짓말을 했다 라는 기록과 최근 최대한 두 사람이 마주치게 하도록 했다. 역시 너였구나. 그리고 공병문고 기록은 이후 얼마 안가 끝나게 됩니다. 기록할 작성자가 더 이상 없으니까 주인공은 애써 태어난 척합니다. 그랬군요. 잘 읽었습니다. 내용이 철학적인. 뭔 소리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직 사쿠라가 너를 위해 쓴 글이 남아있어. 네? 뒤로 좀 더 넘기니 그녀가 여러 번의 첨삭을 했던 3개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 및 친구에게, 하나는 효코에게, 마지막은 내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숭고한 공병문고를 제 목소리로 낭독하는 걸 보려고 오신 건 아닐 테니까 요약해드리자면, 공병문고는 너에게 소유권을 넘기겠다. 너를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병원에서 진실 게임할 때 묻고 싶었던 건 너는 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느냐는 거였다. 그때 병원에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네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나라서 기뻤다. 그리고 역시나 나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 유서를 다 읽고 나서 주인공은 표정 관리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할 건 해야지. 저기 어머님, 사쿠라의 핸드폰이 남아있나요? 있긴 한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은 말없이 핸드폰을 보여주었고 주인공은 전원을 켜고 조심스럽게 메시지 수신함을 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말, 읽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저기 어머님, 응?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울어도 괜찮겠습니까? 어머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인데 이게 책이라는 매체 한계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멋없게 연출이 됩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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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 으아. 이게 끝. 분명히 감정이 극한으로 올라야 하는 장면인데 죄송한데 웃겨요. 그 옛날 개콘에서 가열경 오열을 하며 가라닥구를 보는 느낌이랄까. 다시 돌아와서 울던 주인공이 진정하고 비로소 사쿠라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공명문고엔 없었던 그녀와의 추억에 대해 얘기합니다. 물론 진실게임이랑 1박 2일 여행 간 건 빼고 이거 말하면 묻지마 살인 추가 1건에 순장제도 부활하는 거니까. 지중왕 울고 있다. 그렇게 어머님과의 대화가 끝이 나고 주인공은 다시 한번 조문 오겠다는 약속을 하며 떠나려던 그때 어머님이 묻습니다.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지?
하루키라고 합니다. 시가 하루키. 이 작품 최고의 명작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름의 의미 자체에도 떡밥이 있지만 작품 내에서 하루키라는 친구가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자신의 이름 또한 언급하지도 않았거든요. 대부분 저기 너 나분한 새끼 야 쓰레기 이랬던 주인공이 사쿠라 덕분에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키는 사쿠라가 준 마지막 미션인 쿄코와의 관계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카페로 자신있게 쿄코를 불러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사쿠라를 소중하게 생각해? 카페로 따라와. 하지만 쿄코의 첫 마디부터 말문이 막힙니다. 너 사쿠라 장례식장 안 왔지? 대답해! 그 할 말이 있어서 불렀는데 짧게 해줄래? 큰일 났다. 짧게 못하는데. 그렇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공병문고와 사쿠라의 병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들은 쿄코는 정신이 혼미해져요. 분명 올 때는 이 새끼 담그려고 왔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얘를 죽여 살려 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사실 어차피 해석 아 답답하네 그냥 한 대 치셈. 결국 이번에도 조 터집니다. 그래도 하루키는 할 건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공병문고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내용을 본 쿄코는 오열을 해요. 문제는 여기서 하루키가 또 입을 열어. 덜 맞았나봐. 미안하다. 조금이지만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혹시 너만 괜찮다면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해석 한 대도 후려쳐라. 하지만 예상외로 쿄코는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얼음이었다. 엔딩이 나는가 했는데 One year later 둘은 사쿠라의 성노를 같이 갑니다. 심지어 서로 농담도 하면서 친해졌어. 이것만 보면 하루키는 협상과 관계 정상화의 신입니다. 소위 외교단파 때 애가 대신 나갔으면 그런 사진이 강동육지에 베이징까지 얹어졌을 것 같아. 오케이냐 진짜. 그리고 같이 사쿠라의 묘 앞에서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함께 사쿠라의 집으로 가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꽤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일단 로맨스 장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저한테 단순히 로맨스 말고도 삶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줘서 거부감 없이 읽는 데 도움이 됐고, 개인적으로 하루키의 모습이 저랑 닮은 부분이 꽤 있어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다만 사쿠라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약간 급마무리 느낌, 사쿠라의 캐릭터가 오타쿠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느낌이라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추천합니다만 책 보기를 돌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애니메이션과 영화라는 선택지도 있으니까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領域展開